인간관계에서 가까워질수록 조심해야 하는 경계. 70대 할아버지가 경로당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이곳의 인기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습니다. 농담도 잘하고 이야기도 재미있었습니다. 모두가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 옆에 앉지 않습니다. 말을 걸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외롭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6개월 전 할아버지는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오랜 친구였습니다. 믿었습니다. 곧 갚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갚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독촉했습니다. 친구는 화를 냈습니다. 관계가 깨졌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피했습니다. 단 하나의 경계를 넘은 것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지켜야 할 경계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을 넘으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부산에 사는 65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40년 지기였습니다. 형제보다 가까웠습니다. 비밀도 나눴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부탁했습니다. 돈을 좀 빌려줘. 급한 일이 생겼어. 김용수 씨는 흔쾌히 빌려줬습니다. 친구니까 금방 갚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친구는 갚지 않았습니다. 김용수 씨는 기다렸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갚지 않았습니다. 김용수 씨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돈 언제 줄 수 있어? 친구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곧 줄게, 기다려줘.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용수 씨는 답답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친구는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급해? 친구 사이에 돈 가지고 그래? 김우수 씨는 어이없었습니다. 빌려간 사람이 화를 내다니. 하지만 친구니까 참았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친구는 여전히 갚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포기했습니다. 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친구도 잃었습니다. 서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후회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말았어야 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거래는 조심해야 한다. 경계를 지켰어야 했다. 대구에 사는 60대 박정희 씨는 다른 실수를 했습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좋았습니다. 딸처럼 편했습니다. 무슨 말이든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의 친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정희 씨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네 친정은 좀 그렇더라.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던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 친정 이야기는 듣기 싫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상처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거리를 뒀습니다. 박정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 있나?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편안함은 사라졌습니다. 박정희 씨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날 한 말 때문이었구나. 친정 이야기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 가까워도 지켜야 할 경계가 있었다.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광주에 사는 70세 이순자 씨의 경우입니다. 친한 친구의 집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편한 사이였습니다.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이순자 씨는 혼자 거실에 있었습니다. 냉장고가 보였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친구에게 물어보지 않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친한 사이니까. 친구가 나왔습니다. 냉장고가 열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가 집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자 씨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 있나? 나중에 다른 친구를 통해 들었습니다. 친구가 불편해했답니다. 허락도 없이 냉장고를 여는 게 예의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이순자 씨는 억울했습니다. 친한 사이인데 그 정도도 안 되나? 하지만 친구에게는 경계였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물어보고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마다 경계가 다르구나.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서울에 사는 60대 최철수 씨는 더 심각한 실수를 했습니다. 형제 사이였습니다. 동생이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투자해달라고 했습니다. 최철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형제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돈을 투자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사업이 잘 풀렸습니다. 동생이 고마워했습니다. 최철수 씨는 뿌듯했습니다. 형제를 도울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동생이 돈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최철수 씨는 더 줄 돈이 없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동생이 원망했습니다. 형이 나를 버리는구나. 최철수 씨는 억울했습니다. 이미 많이 도왔는데 더 줄 수 없는데. 결국 사업이 망했습니다. 최철수 씨의 투자금도 날아갔습니다. 동생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형제 관계도 깨졌습니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최철수 씨는 후회했습니다. 형제라도 사업에 투자하면 안 됐다. 돈이 관계를 망쳤다. 경계를 지켰어야 했다. 인천에 사는 65세 정미숙 씨는 사생활 경계를 넘었습니다. 친구의 가정사에 과하게 개입했습니다. 친구 부부가 싸웠습니다. 정미숙 씨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정미숙 씨는 친구 편을 들었습니다. 친구 남편을 비난했습니다. 남편이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가 이혼해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친구는 처음에는 고마워했습니다. 위로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부부가 화해했습니다. 정미숙 씨는 몰랐습니다. 친구를 만났을 때도 계속 남편 욕을 했습니다. 친구는 불편했습니다. 이제 화해했는데 정미숙 씨가 계속 비난하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 일에 너무 관여하지 마. 정미숙 씨는 서운했습니다. 네 편 들어선 건데. 하지만 친구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정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부부 문제에 깊이 대입하면 안 된다. 경계를 지켜야 한다. 전주에 사는 70세 한경수 씨는 자식 문제로 경계를 넘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육아에 지나치게 간섭했습니다. 손주 키우는 방법에 이래라 저래라 했습니다. 며느리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너무 간섭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한경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한경수 씨는 서운했습니다. 손주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하지만 아들 부부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자기들 방식대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한경수 씨가 계속 간섭하자 아들 부부가 거리를 뒀습니다. 방문 횟수가 줄었습니다. 한경수 씨는 외로웠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손주라도 아들 부부의 자식이다. 내가 키우는 게 아니다. 조언은 해도 강요하면 안 된다. 경계를 지켜야 했다. 울산에 사는 60대 김동수 씨는 현명했습니다. 친구들과 가깝게 지냈지만 경계를 지켰습니다. 돈 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빌려달라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김동수 씨는 설명했습니다. 친구로 오래 지내고 싶어서야. 돈 문제로 사이 나빠지기 싫어. 친구들이 이해했습니다. 김동수 씨의 지혜를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돈 빌려준 친구들은 나중에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김동수 씨는 모든 친구와 잘 지냈습니다. 대전에 사는 65세 송미경 씨도 경계를 지켰습니다. 며느리와 친하게 지냈지만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부부 일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육아에 조언만 하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편하게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만나고 싶었습니다. 관계가 좋았습니다. 송미경 씨는 만족했습니다. 경남에 사는 70세 이철호 씨는 형제 간 경계를 지켰습니다. 동생들과 친했지만 금전 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투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제안했습니다. 같이 사업하자. 이철호 씨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형제로만 지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업하다 사이 나빠지기 싫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이 이해했습니다. 실제로 사업한 형제들은 나중에 싸웠습니다. 이철호 씨는 모든 형제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60대 박순옥 씨는 친구의 사생활을 존중했습니다. 친구가 하소연해도 깊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주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편하게 느꼈습니다.
박순옥 씨에게는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비난하지 않고 들어주니까 관계가 오래 갔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편하다고 모든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첫째, 돈 거래를 조심하십시오.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문제는 관계를 망칩니다. 빌려주지도 빌리지도 마십시오. 투자도 하지 마십시오. 둘째, 사생활을 존중하십시오. 부부 문제, 육아 문제에 깊이 개입하지 마십시오. 조언을 하되 강요하지 마십시오. 셋째,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십시오. 사람마다 편한 정도가 다릅니다. 내 기준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넷째, 비판을 조심하십시오. 가족이나 친정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민감한 부분입니다. 다섯째, 허락을 구하십시오. 아무리 가까워도 상대방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마십시오.